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이야 믿고 듣고 믿고 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나 예토전생 된 줄 알았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동꼬라 그래야 되나? 네. 여보세요. 문득 생각나서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와주셨는데,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야 신도로서 교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키워드 오랜만에 한번 먼저 하고 갈까요? 예, 그렇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먼저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신 분은 이제 먼저 저한테 직접 와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네. 이렇게 캐먹고 다니는 거 아니까 처음 뵀어요. 저 처음 뵀는데 와서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일단은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3년 전에 이분을 그냥 똘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3년 전에 이제 똘비가 40 초반이에요. 3년 전이면 이분이.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똘비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세요. 이분도. 퇴근을 하고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코스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에 쓱 하니 우편함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가지고 우편함을 쓱 한번 쳐다보고 우편이 있네? 하고 우편물을 딱 꺼내서 보니까 보낸 사람은 안 써있고 받는 사람의 본인만 써있더래요. 이름만. 뭐지?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더래요. 플라스틱 같이.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딱 열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공포심에. 왜 이 사람이 주저앉게 됐냐? 7년을 더 들어가 볼게요. 전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분은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이분은 30대 이제 중반, 초중반 정도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영업사원이었어요. 잘난 것도 없었고 못난 것도 없었고 그냥 흔한 영업사원이었는데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아침에 회의를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요, 그냥. 그러면은 보통은 8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출근을 완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늦어도 보통은 8시 반이에요, 대부분 매장이. 근데 똘비는 거의 항상 우리 목전에 차하고 도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욕도 좀 먹었죠. 그러니까는 그날도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눈을 딱 떴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서 시계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씻고 가면 지각이다. 그래가지고 막 까치지진 머리에 영업사원이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고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막 내 차가 어딨나 이제 비몽사몽 해갖고 찾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원룸은 밤늦게 들어오면 찾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앞에 도로변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 도로변은 좀 차량 운행이 많은 곳, 그런 곳이었는데 빨리 가자 하고 차 시동 걸고 일단은 도로 쪽으로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일단은 출근을 했어요. 한 1, 2분 정도 지각해가지고 살짝만 욕을 먹고 다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냥 일상을 보냈어요. 그냥. 예. 다를 거 없는 하루였죠. 이틀 정도, 딱 이틀이 지났을 때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까 운전석 앞바퀴 한쪽이 바람이 빠져 있더래요.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누가 타이어를 찢어놨더래요, 옆을. 또 어떤 동네에 또 조금 모질한 사람 하나 있구나. 이거 어떻게 잡지? 하고 막 두리번 거리는데 본인 거 블랙박스도 조금 보고 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10년 전이면 지금만큼 블랙박스 성능이 좋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원룸인데 이렇게 좋은 원룸이 이제 아니고 하니까 CCTV 확보도 어려웠고
혹시 다른 차들에서 찍힌 게 있나 해가지고 몇몇 차주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못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 이런 일들이 좀 왕왕 많이 있어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자기 생돈 들여가지고 중고 타이어 하나 사다가 앞바퀴에 낀 거 넣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봤더니 이번엔 백밀러 한 짝이 또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 뭔가 나한테 이건 테러다. 나한테 대한 선전포고다. 똘비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와, 이걸 어떻게 뭐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저 길가 쪽에 세워져 있는 차들 차주분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볼 수 있냐 하는데, 뭐 그 차들은 180도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잘 찍힌 것도 없고 백방으로 찾으려고 안 되고 신고까지 했대요. 신고까지 했는데도 아니 영상이 있어야 경찰도 찾죠 솔직히. 그러고 백밀러도 이제 자기 돈을 일단 수리를 하고, 네. 아 이제는 조금 떨리죠. 혹시라도 오늘 밤에 뭔 일이 있을지. 그래갖고 수시로 창밖을 내다봤대요. 자기가 내다봤을 때 차가 보이는 위치에 놓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딱히 뭐 자기 차가 상해있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양카도 아니고 왜 그러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시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가 흘러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그날도 좀 지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출근을 해서 회의를 마치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 차 옆에가 다 끄서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왜냐 운전석 반대쪽이 끄서져 있어갖고, 와 미치겠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으라고 다니네. 막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미치는 거예요. 뭐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1살 어린 후배가 형 그러더래요. 뭐 이거 지금 영상 확보도 안 되고 형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한 번씩 날 잡아가지고 형님 우리가 한번 기다려봅시다. 숨어서 잠복 근무를 해봅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 올 줄 알고 잠복을 서?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형 차를 그냥 매장 지하에다가 한 일주일 박어. 일주일 받고 형네 집을 가면은 그놈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매일 와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테러하고 싶으면 몸이 바짝 달아오르니까 그냥 그거 좋다. 해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를 지하에다 박아놓고 한 일주일을 택시 타고 돌아다녔어요. 출퇴근만. 출근해서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본인 차를 딱 갔다가 길에 한쪽에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차 바로 뒤에다가 너무 딱 붙이진 않고 살짝 벌려서 시승차를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복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자기가 잠드는 시간이 1시 정도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이드미러 빠개졌을 때도 그러고 1시까지는 자기가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없으니 1시 이후부터 뭔 역사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동생놈이랑 둘이 차에 앉아가지고 과자 까먹으면서 음료수 까먹으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2시, 2시 반, 3시. 이제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야, 오늘 안 올란가 보다. 야, 피곤한데 우리 집에서 자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요 하니까는 이제 한 4시가량이 되니까 남자 한 명이 그냥 걸어가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길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길가인데 특이했던 건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가는 놈이 한 놈 있더래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라는 거가 이제 일상이 됐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기관지가 편찮으신다든가 나를 숨겨야 될 때 쓰는 게 마스크였단 말이에요. 맞죠. 냄새 난다. 야, 있어봐. 하고 이제 있었어요. 딱 있는데 그놈 손에 망치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야, 저기다. 야, 대기. 내 차 찍으면 바로 차문 열고 가서 잡는 거다. 하고 문고리 딱 문 바로 열라고 문고리에 딱 손 올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놈 자식이 땅 하고 천장을 찍더래요. 망치로. 예. 이때구나 얼씨구나 하고 문 열고 이제 야 이 뭐 개 호락을 하면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둘 다 체중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문 열고 바로 뛰어가면 잡을 줄 알아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 막상 뛰어가 보니까 뒤지게 잘 뛰더래요. 진짜 눈앞에서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뒤통수에 대놓고 온갖 쌍욕을 다 했대요.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경찰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쪽 방향에서 걸어왔으니 이쪽 방향 CCTV가 됐건 블랙박스가 됐건 다 확인을 좀 해줘라. 동선 맞춰서.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시설의 원룸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지명을 하는 거에 실패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아이고. 마스크에다가 도망간 방향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잡을 수가 없었고 야올라 미쳐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도 잠복을 한 2번을 더 했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래요. 이제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사람이라면 저 정도 시겁했으면은 더 이상은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한 3개월 이상이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계절도 완전히 바뀌어서 매미가 열심히 우는 한여름이었대요. 이제 본인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억은 좀 있되 크게 이제 신경 안 쓰는 그 정도 시기가 돼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조금 나이가 있으신 시골분 느낌이 물씬 나는 억양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받았더니 그 자동차 파는 데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나 농사 짓는 사람인데 트럭이 한 대 필요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매장으로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빠. 지금 어떤 시기인데 못 가. 이리 와. 그러더래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쿨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어디라고 해야 되냐? 어디 마을로 와.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마을이 어딘 줄 알아요, 사람이. 선생님 주소를 좀 불러주셔요. 그러니까는 어디 톨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가다 쭉 가다가 우회전하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받아 적었대요. 노트에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막 받아 적었대요. 그랬더니 어디 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일 거고 그쪽에 기다려라. 일단 알았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2시쯤 출발을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슬렁슬렁 가가지고 이제 2시 40분쯤 딱 돼가지고 이제 3시 정도. 근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본인한테 걸려온 번호도 일반 번호였고. 그래서 그 일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더래요.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그 번호로. 그래갖고 아이고 선생님 하고 이제 받으니까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작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보이는 길, 비포장 같은 길 하나 보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보입니다. 그 길로 쭉 들어와요. 끝까지.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쪽으로 못 나오시는 상황이세요? 왜 그냥 들어가기 싫었대요. 왜냐면 본인 차가 승용차여서. 그랬더니 들어오셔요. 그 차 다 들어와. 나 지금 일하느라고 못 나가. 지금 흙 다 묻어가지고 빨리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를 부를 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계약서 들고 와. 계약서를 들고 오라니까 또 우린 또 지옥이라도 들어가니까 또 이제 또 차 끌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비포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져져 있어가지고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꼴랑꼴랑꼴랑 들어가니까 끝에 진짜 작은 공터가 하나 보이고 그 옆에 보도블럭 같은 블럭을 쌓아가지고 창고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가 있고 높이는 2m 정도 되는 창고죠, 창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갖고 이제 크게 외쳤대요. 선생님, 어디 자동차입니다! 하고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기다리면 오겠지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작업을 이 근방에서 하고 계셨나 보다 생각이 됐던 게 옆에 이제 이렇게 보도블럭도 놔져 있고 몇 개 더. 그리고 시멘트도 이렇게 있더래요. 디벼놓은 게.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오겠거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부작 발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본인 또래 정도 보이는 사람 하나가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혹시 자동차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예.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버지 조금 시간 좀 걸리신다고. 아유, 날도 뜨건데 잠깐 이쪽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그랬더니 창고 쪽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손으로. 그래서 창고 쪽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블럭으로 지어놓은 창고라고 하더라도 한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깥에 땡볕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햇볕 피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아버지 지금 산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길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대요. 그냥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문자 확인하고 있었대요. 문자 확인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발소리가 이렇게 들려갖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아들이 다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는데 그 아드님 얼굴이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긴장을 하고 있는 표정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는데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번개같이 핸드폰을 탁 낚아채더래요. 손으로. 탁 낚아채더니 본이 탁 밀더래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원래도 창고 안에 있었지만 더 깊이 밀린 거예요. 본이 뒤로 밀리면서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아이쿠 하니까는 쿵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문을 닫아버렸더래요.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는 이게 철문이었는데 생각보다 막 두들겨 보니까는 양철문 같은 경우 두들기면은 텅텅텅텅 소리가 나잖아요. 두들기는데 울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얼마나 두꺼운가. 떡떡떡떡 소리가 나더래요. 손으로 두들기는데. 여보세요 막 하니까는 아무 소리 안 나고 차박차박 발소리만 좀 나고, 뭐한 짓이야 이 미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턱 척척척척 턱 척척척척 이 소리가 나더래요. 쇠문 바깥에서 보도블록을, 그 큰 블록 있죠, 큰 블록을 쇠문 밖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또 블록을 놓고 그 소리로 들리더래요. 나를 지금 여기다 가두고, 아니 왜? 지금 입구를 아예 봉인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하는데 내 발이 빠개졌으면 빠개졌지 문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걸 보니 딱 알겠더래요. 어깨로도 밀쳐보고 막 하는데도 이건 안 되고, 바깥에서 아무 대답 없이 한참 그렇게 입구를 봉인을 하더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더래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와 미쳐버리겠다.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진짜 왜? 뭔 일이지? 왜? 막 이 머릿속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된 거예요. 왜 밤이 된 걸 확실히 알았냐면은 2m 정도 높이라고 했잖아요. 천장이. 자기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쪽에 한 190cm 정도 되는 높이에 성인 남성 주먹 3개를 붙여놓은 만한 이렇게 틀이 하나 구멍은 맞아 있었대요. 거기에. 거길 통해서 바깥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이 어두워진 걸 봤고, 밤이 되니까 모기와의 사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잠도 못 자게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뜨는답니다. 진짜. 네. 미쳐버린답니다. 진짜. 막 앵앵거리는 속에 목이 뜯기고 잠도 못 자고 아침이 밝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와요. 덜컥 겁이 많이 나죠. 자, 나 죽는 건가?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왜 하면서 발로 차는 것도 한두 번이 이제 힘도 없어요. 한낮 정도 됐을까? 왜 그러냐면은 되게 더워졌대요. 다시 안에가 탁 달궈지는 게 느껴. 한낮 정도가 됐을까? 다시 발소리가 처벅처벅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돌비 선생 안에 있어? 그러더래요. 누구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누구긴 그 알 건 없고 이거 먹어 하면서 쪽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은 거에다가 500ml짜리 생수를 한 3개를 밀어 넣어주더래요. 그 생수가 툭툭툭 떨어지죠. 까서 일단 냄새를 맡아봤는데 뭐 냄새도 이상 없었고 깔 때도 빠드득 소리가 나는 게 뭐 새 거 같은 느낌이었대요. 근데 안 먹고는 못 배기겠더래요. 이게 뭐 독을 탔든가 뭘 탔든가 일단은 뭐 먹고 죽어도 일단 먹어야 쓰겠더래요. 진짜 목이 너무 말라서 500ml짜리 3개를 줬는데 2개를 숨도 안 쉬고 마셨대요. 그냥 꼴깍꼴깍 마시고 막 뭐가 갑자기 영화처럼 컥 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 좀 축이셨어? 그러더래요. 바깥에서.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선생님? 저하고 무슨 그게 있으세요, 선생님? 말씀을 좀 해보시게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일단은 잘 계시고 하면 가더래요. 그냥. 선생님! 외쳤대요.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또 별이 뜨고 모기가 달라들고 아침이 밝았고 또 낮쯤이 되니까 또 발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또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돌비 선생 살만하신가? 그러더래요. 죽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팠대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턱 물 3병을 또 던져주더래요. 500ml짜리 3개를.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왜 그런지나 이유나 알고 제가 뭐 죽든가 어떤가 이유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는 처벅 그냥 또 말없이 가더랍니다. 또 별이 뜨고 또 다음날이 밝았고 또 이 아내가 달궈질 쯤 되니까 또 발소리가 또 나더래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온몸에 힘이 없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특수부대나 막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이야 이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지 몰라도 일반인이 갇힌 상태에서 3일 정도 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은 진짜 온몸에 기운이 없대요. 그럼요. 일어서가지고 외칠 힘도 없고 이러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나마 발소리가 들리니까 누워있다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물병 3개를 탁탁탁 던져주고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 선생 좀 살만하신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여 이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쌈박하네. 대화 좀 나눌 맛이 나네. 어떻게 왜 죽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야, 이유는 알고 죽자.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내 앞을 가로막어? 그러더래요. 예? 너는 너 같은 들은 말이야 진짜 다 죽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디가 얘기했대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죽을 짓을 했냐고 말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같이 운전하는 들은 진짜 다 죽어버려야 돼. 야, 그래도 내가 너 오래오래 편히 놔두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나 아니었어도 어디 가서 칼 맞아 죽든가 총 맞아 죽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똘비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뺑소니라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 뭐 나한테 원한 관계를 있겠다 싶은데 그래갖고 질문을 또 했대요. 정확히 말 좀 해봐. 야, 내가 뭔 운전을 그렇게 그지같이 했냐?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볼게요. 똘비가 원룸에서 눈을 뜨고 지각을 했죠. 지각을 해서 본인 차를 부랴부랴 꺼내서 출발을 하면서 핸드폰에서 출근 때 뭐 확인할 게 있어갖고 천천히 확인하다가 갔다고 했죠. 그때 똘비가 얘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미친놈이 이 미친놈이 가고 있는데 똘비가 이제 껴든 거예요. 앞으로 주차했다가 앞으로 껴들더니 천천히 가다가 주황불로 바뀌니까 똘비는 싹 간 거예요. 그냥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진짜 허구한 날 그러죠. 허구한 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거기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사이코패스라면 사이코패스고 미친놈이란 미친놈이죠. 똘비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영업하네.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그 자동차에 핸드폰 번호 다 보통은 많이 적어놓단 말이에요. 예? 핸드폰 번호 따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으니까 얼굴도 알고.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매장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매장들이 영업사원 얼굴을 쫙 놓고 밑에다 이름을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딱 얼굴 보고 똘비구나 이름이. 여기서 일하고 핸드폰 번호 이거구나 하고 그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한번 했었냐. 매장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똘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5시쯤에 상담을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그날. 그것도 이제 모르는 일반 번호로 걸렸다는데 아마 그게 공중전화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펑크가 나니까 똘비는 졸지에 이제 일 끝냈잖아요. 그날. 집에 가든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본인이 펑크를 내고 기다렸다가 똘비를 뒤를 밟아가지고
집이 어딘가까지 안 거예요. 명확하게 집이 어딘가까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테러를 하고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기가 차더랍니다. 진짜 똘비가. 야, 그 이후로 지금 사람을 넌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미친 또라이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야, 넌 죽어도 싸. 그니까 왜 내 앞에 껴들었어? 막 글더래요. 꺼지라고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온 힘을 또 다해가지고 막 이게 쌍욕이라도 안 하면 진짜 막 자기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대요. 막 쌍욕을 내뱉으니까는 바깥에서 막 낄낄낄낄 웃더래요. 낄낄낄 웃으면서 물 드시고 한 하루 이틀만 더 지났을 때도 그렇게 욕할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막 가더래요. 다시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 작은 거기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갑니다.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이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이시여 있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착하게는 안 살았어도 나쁘게는 안 살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다음날 또 동이 트고 점심때쯤 되니까 어김없이 발소리가 또 나고 턱턱턱 물 딱 3개 던지고 똘비 선생 어떻게 조금 살만하신가?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대답 안 했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해? 알았어. 그리고 가더래요. 그냥 혼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창고 안에 갇혀가지고 한번 계셔보시래요. 이 전해주신 분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만큼 긴지 한 번만 있어보래요. 그냥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진짜로 사람이 명이 이렇게 길구나도 그때 알았대요. 물이 제공이 되니까 안 죽는데요. 배는 진짜 너무 고파서 죽어버릴 것 같이 너무 배가 아픈데 찢어지게 아프대요. 나중엔. 네. 아픈데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또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딴 때는 똘비 선생 살만하신가? 이렇게 질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어 있더래요. 질문이. 어이 똘비 선생 대답 안 하면 물 안 주네? 이렇게 바뀌어 있더래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아유 죽자 죽어. 아니요. 사람이 그게 아니래요. 안 되지. 그게 아니래요. 사람이 진짜 그 상황 닥쳐보면 대답하게 된대요. 물 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을 했대요. 진짜 싹싹 막 비니까는 바깥에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물 3개 하고 쪼꼬바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와 쪼꼬바 보네. 눈 돌아가 버리더래요. 진짜 막 이 입에서 침이 질질질 나오면서 그 쪼꼬바를 어떻게 먹었나도 모르게 꿀떡 삼켰대요. 진짜.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선물 줄 거야. 잘못했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정말 진짜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쪼꼬바 하나만 더 주시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선생님 저 차 내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살만한가 보네 하면서 또 가더래요. 진짜 절망.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절망.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준다고 또 그걸 받아 처먹는 내가 진짜 너무 한심스럽고 먹지 말았어야지. 그냥 죽었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는 보통 그 사람이 가면 다시 땅거미가 지고 다음날이 되어 오는데 그 사람이 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은 햇볕이 쨍쨍하더래요. 거기 보이는 게. 사박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저기요! 하고 소리 지른 거 있으니까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막 그러더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는 막 본인 있는 그쪽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살려! 막 그러니까는 똘비 형? 그러더래요. 바깥에서 누구야? 나 좀 살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바깥에 온 게 누구였냐면은 같이 잠복 근무까지 했던 동생. 그 동생이 어떻게 오게 됐냐? 똘비가 처음에 여기로 오게 된 게 3시 약속을 잡고 왔단 말이에요. 3시 약속을 잡고 오면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놀기로 한 거예요. 그 동생하고. 그러면 통화를 했겠죠. 통화를 하면서 야 어디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 미치겠다. 오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다. 왜냐면 기다리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 동생이랑 통화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통화를 끊고 똘비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째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처음에는 이 형이 뭔 잠수를 탔나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형이 아닌데 싶어갖고 마지막 통화했던 곳을 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얘기했던 데를 따라서 한번 와봤더니 그냥 건물이 있어갖고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누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게 생겼대요. 거기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발소리를 듣고 본인한테 외친 거예요. 안에서. 근데 진짜로 한 30-40m 거리에서 이제 듣게 된 건데 30-40m 거리에서 발소리를 들은 똘비도 대단하지만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린대요. 30-40m인데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네. 바깥에서 이거를 어떻게 열어주질 못해요. 바깥에가 지금 다 아예 세면으로 그냥 미장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119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후배가 막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서 와가지고 깨 부숴주고 경찰 와가지고 이제 조사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한테 생수병을 계속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생수병에 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문 따고 그리고 매일 왔던 거를 감안해가지고 잠보까지 바로 쓰신 거예요. 경찰분들이. 그래가지고 잠보까지 서가지고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자 다음날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아가지고 일단은 잡기 전에 당일날 똘비가 바로 일단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이 몸 상태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바로 링게 뽑아버리고 경찰서로 뛰어간 거예요. 그냥 똘비가. 낯짝 좀 보려고. 진짜로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가는 길에 칼 하나를 사갖고 그냥 매겨버릴까. 진짜 너무 약오르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도착을 딱 하니까는 경관분들이 알아서 일정한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보여주지도 않았고 워낙에 부탁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 살짝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 조금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일단은 집에 간 거예요. 왜 그냥 몸이 외상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링게 하루 정도 맞았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며칠만요. 거의 일주일만 아닙니까 집에. 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막 세상 살겄더래요.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아휴 진짜 힘들다 힘들어하고 진짜 오랜만에 푹 잤대요. 본인 방에서. 예.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지금 뭐 영업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미친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해보려고. 근데 이분이 콘택트 렌즈를 주로 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눈이 뻑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렌즈를 끼고 이제 안약을 뿌리려고 했나 안약을 뿌리고 렌즈를 끼려고 했나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눈에다가 인공 눈물 찍으려고 딱 인공 눈물을 들어가지고 찍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참 그 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진짜로. 이게 너무 자기한테 일상적인 이제 그런 건데 딱 거의 찍으려다가 다시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인공 눈물을 손에다 짜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본드 냄새가 나더래요. 인공 눈물에서. 순간 접착제 냄새. 50 본드 말고 노란 본드 말고 순간 접착제 냄새가 그 안에서 나더랍니다. 예. 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든 생각이 저도 이건 그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이 또 생각이 났는데 네. 거기에 갇혀있을 때 그 미친놈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내가 이 온 산을 뒤져봐도 살모사 새끼 한 마리가 없다고. 있으면은 저 구멍에다 내가 밀어 넣을 텐데 너 재밌으라고 친구 사라고. 근데 재미없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침대 밑에 혹시 뱀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 예. 지금 여기다 먼지를 또 내 집에 해놨구나 싶어가지고 몸이 순간적으로 얼고 지금 혹시라도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서야 막 귀가 쫑긋쫑긋 하더래요. 일단은 몸이 얼어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호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일단 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본인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섭더래요. 어저께도 걸었던 차인데 갑자기 시동을 걸면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차 시동도 못 걸고 다시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물론 전화로도 얘기를 했지만 가는 게 더 빨랐으니까 그랬겠죠. 얘기를 막 했대요.
이 자식이 우리 집에도 들어왔었다. 내 거 거기에다가 본드를 넣어놨었고 어떠한 더 많은 것들 해놨을지 모르겠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나 좀 도와줘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관분들이 어떻게 또 해가지고 집도 같이 한번 봐주고 했는데 사실 딱히 뭐 특이한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네. 막 추궁을 했대요. 너 이 사람 집에 들어갔지? 지문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랬더니 뭐 경관분들 말로는 지문조사 하시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하는데 실제로 뭐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었대요. 거기 집에서. 그 똘비가 우리 자동차 차 파는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한 다리 건너나 직접적으로 이런 경관분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얼굴 보고 얘기만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대면을 시켜줘가지고 대면을 했대요. 물론 본인도 거리를 두고 앉았고 이 사람은 이제 수갑 차고 있고 이때가 아직은 증거가 체증 중이어서 딴 데로 옮겨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돼가지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못 봐요.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미겔사동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보니까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너 도대체 진짜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러고 막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저는 그냥 장난을 친 건데 제가 선생님을 해하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잘못했단 말 하지 말고 너 첫 죽일 만한 짓 한 거 맞으니까 야 지금 넌 법만 안 했으면 내가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경관분들 들은 얘기가 있고 이게 사정이 어떤지 아니까 언어가 조금 심하게 나가는 것까지는 제지를 안 해주셨대요. 다만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말라. 그러니까 경관분이 이렇게 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아무리 막 본인이 외근과 채근을 해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관분이 핸드폰 같은 거 전화 통화하시면서 나갔던 건 아니고 일어 쓰셔가지고 두세 발자국 옆에 가서 이제 벽 쪽을 쳐다보고 잠깐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노마가 고개를 싹 들더래요. 그러면서 탁 째려보면서 입모양으로 왜? 뭐? 그러더래요.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갖고 야 왜 그랬냐고 말이나 해봐. 그랬더니 이유는 다 말해줬잖아. 되게 작게 얘기하더래요. 이유는 다 말해줬잖아. 나오면 보자. 그러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엉덩이를 막 들려고 하니까 경관분이 오셔갖고 제지를 하죠. 그니까는 또 그 미친놈은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쪽으로 송치가 되면서 넘어갔고 똘비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으로 감금을 했고 어찌됐건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걸린 게 처음이셨고 이분이 또 깊이 뉘우치고 계시고 워낙에 고귀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2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왜 그냐?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죽일 의사가 없었다. 죽일 거였으면 내가 물을 왜 줬냐? 이 얘기가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하고 싶었으면 물을 왜 줬겠습니까? 쪼꼬바를 왜 줬겠습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너무 그냥 이 사람이 미흡고 싫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도 그랬는데 나도 반성해가지고 그날 갔던 날은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갔던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감금 정도만 처벌이 되더만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을 전해주실 때 이건 있대요. 대한민국 법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찌됐건 그런 선고를 받은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도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대요.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세월을 쭉 보내다가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본인이 그땐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본인이 딱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콘택트 렌즈하고 본드가 들어있던 거예요.
느낌 오잖아요. 아, 안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똘비가. 예.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지금 3년 정도가 흘렀는데, 물론 편지를 받고 신고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잡을 수는 없었대요. 네. CCTV도 다 있었고 다 찍혔는데, 마스크에 모자에 바람막이 같은 거 뒤집어 눌러 쓰고 특정이 좀 안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보낸 물품 자체가 경찰분들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까지 다 했대요. 당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었대요. 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건 미궁으로 빠졌는데, 똘비 이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안 끝났구나. 예. 얘가 언제가 됐건 한 번은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피스텔에 세콤 설치한 사람 자기밖에 없을 거래요. 오,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신 얘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또 이제 들은 대로 가져와 봤는데, 뭔가 조금 더 제가 쫄깃하게 잘 전달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선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그러면 묻지마 범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있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내 앞에 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막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뭘 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거기에 지나갔어 하필이면. 이게 그 상황에. 이게 그 약간 횟가닥 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예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왜 내 앞을 지금 네가 지나가? 왜 내 옆에 네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러니까 무서운 이유는 거라니까. 간단한 거예요. 왜 내 옆에 있었어? 감히 네가 내 앞을 껴들어가지고 얌체같이 이렇게 운전했어? 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예. 경관분들이 이 범죄자 집을 조사를 했을 때 예. 똘비의 프로필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의 프로필이 나왔대요. 차 남바, 집 주소, 연락처, 프로필이 싹 나와 진짜 여러 명의 사람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잘못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예. 그거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앞을 누가 껴들었어, 지나가는데 뭘 했어 그러면은 이게 누군지를 꼭 밝혀가지고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잖아요 지금. 예. 아마 불법적인 루트를 딱 다리 하나만 걸치면은 차 남바만 가지고 이름하고 주소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충분히. 그리고 이름하고 주소를 안다는 소리는 자동차 앞에 다 핸드폰 번호 붙이고 다니죠? 예. 핸드폰 번호, 이름, 집 주소는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범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전화 드렸다 하고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하는 범죄도 있었고. 그쵸. 근데 그런 범죄는 내가 너무 특정 지어지기가 쉽잖아요. 갑자기 네.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지. 뭔가 원래 숨어서 계획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달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소중한 개인정보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죠? 그러네. 예. 야, 이거 렌트를 타야 되겠네, 이거. 아, 렌트? 예. 모르겠습니다. 렌트라고 못 알아낼까? 그렇지.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무슨 이유야? 도대체 이유가 없네. 완전 묻지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이유가 되는 거네요. 이유가 있죠. 내 앞에 껴들었잖아요. 그리고 천천히가 얌체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이유죠. 끼어들어서도 안 돼. 운전도 좀 얌전히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늘 누구보다 빨리 갑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내 남바를 보기 전에 사라져야 된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묻지마 범죄는 다 이유가 있다. 묻지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 앞에 있었다. 그 상황에 왜 네가 내 앞에 가로막았어?
그냥 내 주변에 왜 있었어?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와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